지금 여러분께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21의 김종대 편집장과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전에 하이파이브로 인사드린 김민지입니다. 오늘 직접 인사도 드릴 겸 2부 1일 진행을 맡아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게 됐습니다. 정우식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진행하다가 이게 게스트처럼 소개받으니까 참 네. 이상하기도 하고 좀 새롭기도 한데요. 네. 네네. 제가 우리 김민지, 우리 이제 평화네트워크 인턴으로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만, 한번 하루 진행 맡아서 해보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또 응해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네네. 원래 저희 평화네트워크가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종민 씨, 그리고 문채원 씨 두 분이 2월 달까지 이제 인턴 활동을 이제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당초 계획은 인턴 한 명만 뽑을 계획이었는데, 워낙 좋은 분들이 또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2배수로 늘려서 요즘 또 청년 실업 문제도 있고 해서 예 이제 두 분을 모시게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다른 한 분은 이제 그분이 지금 이제 외국에서 유학 중이기 때문에 이제 4월 중순에 들어오면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소개할 계획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김민지 씨 소개서를 받았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고향. 예. 고향이 어디죠? 그렇죠. 예. 고향은 DMZ 안에 있는 대성동 자일마을이라는 곳이고요. 네. 하이파이브로 간단하게 소개는 드렸습니다. 이미 소개하셨고요. 네. 네네. 또 하나는 굉장히 잘 나가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시던 분인데, 예, 이 평화네트워크, 아마 급여로 따지면 아마 수십 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예, 여기 일로 옮기신, 그러니까 네. 다시 이제 이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인턴을 지원하기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외국계 회사를 다니시다가 내가 좀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쪽 일을 해봐야겠다. 또 그런 동기는 또 어떻게 생기셨는지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저희 평화 운동의 중심에 있는 평화 네트워크에 중심에 있는 게 저희 맞는지 주변 보이는지. 대표님의 대표님의 장기 집권 비결을 들으러 왔습니다. 예, 사실 이건 농담이고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은 길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왔습니다. 네. 저와 제가 자란 대성동에 대해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평화와 관련돼 있습니다. 네. 한반도 문제, 국제 정세는 저와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 서해 사격도 그랬고요. 네. 근데 저는 저와 제 가족분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낄 뿐이지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서 많은 걸 구상을 해왔는데요. 이제 함께 고민하고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좀 더 네.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성동 마을을 좀 세계 평화 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포부를 갖고 계신 거죠? 네, 조금 크지만 네. 사실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DMZ를 세계 평화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는 또 다른 분도 한 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 그런가요? 예. 경쟁자인지 이거 협력을 해야 되는 건지. 예. 그분이 어떻게 잘 하시는지에 따라서 한번 네. 또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을지. 네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좀 비판을 많이 하게 될지. 네. 한번 좀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지 씨께서 이제 진행을 맡으셨으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겠다. 그렇죠. 그러셨는데요. 어떤 질문을 주실지 상당히 좀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만 어떤 질문입니까? 질문들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네네.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네. 먼저 여쭤보면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희망적이라고 보시는지 혹은 절망적이라고 보시는지 네. 그 의견을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지 씨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어떠세요?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느낌은 많이 슬프죠. 네.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한반도 상황이나 국제 정세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거는요. 네. 어쩌다 보니 제 느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있는데, 네, 저의 그런 한반도에 대한 생각은 항상 저희 가족 문제와 네. 제가 살고 있는 대성동과 항상 직결이 되는데, 네. 참 며칠 전 서해 사격만 해도 네. 좋지 않았습니다. 네, 남일 같지 느끼기에는. 않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가족들도 대피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서해 네, 오교선 그저께. 민군에서 NLL에서 할 때 그쵸. 그런 일이 민지 씨 발생하면 가족분들도 네.
그 서계 NLL에서 한참 떨어진 그 육지에 살고 그렇죠. 계시지만 네. 대피를 하셨군요. 네, 이게 네. 항상 그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부각이 되지는 않지만 네. 이제 똑같이 서해 네. 그 주민들은 대피소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논의 주변에 흩어져서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네. 농업에 많이 종사하셔서 네. 논에서 많이 일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일이 나면 바로 저희도 이제 철수를 합니다. 아. 네, 바로 철수해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네. 비상 상황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참 좋지 않죠. 이제 한창 논 갈고 밭 갈고 준비하셔야 될 한참 텐데. 농번기.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럼 민지 씨도 저기 이제 그 대성동에 학교 다니실 때 네. 갑자기 뭐 사이렌이 울리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이제 공부를 중단하고 뭐 예를 들면서 뭐 책상 밑에 숨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피소로 대피하고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나요? 상당히 좀 공포스러운 순간들이 많기는 했는데요. 네. 그 워낙 어렸을 때라서 제가 네. 기억하는 거로는 이제 실제 비상 상황보다는 이제 밤에 했던 비상훈련 그게 네. 훨씬 더 이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밤에요. 밤에 비상 상황에 돌입하기 전에 이미 뭐 군부대에서 주민들과 같이 비상 그 대피 훈련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저는 어렸을 때니까 뭐 그런 네. 상황을 잘 몰랐는데 네. 어느 날 그냥 저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막 동네로 뛰어내려와가지고 네.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무섭죠. 어리니까. 네, 네. 막 네. 초등학교 때 이럴 때인데 와가지고 막 쾅쾅쾅 두드리면 그냥 부모님이 굉장히 막 다급하게 이불 이런 거 챙겨가지고 네. 정말 전쟁 피난민 얘기 같은데 그런 걸 막 서둘러 챙겨가지고 차에 다 타요. 네. 그러면 또 온 동네 주민들이 이제 다 나와가지고 그럼 마을 내 대피소가 따로 있었던 겁니까? 아니요, 대피소가 없었습니다. 네. 최근에 참 웃긴 계기로 생기기는 했는데 웃긴 계기라 하시면 이쪽으로 빠져도 되나요? 요거 먼저 아닙니다. 지금 괜찮아요?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제 얘기보다 우리 민지 씨 얘기 듣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대피소가 최근에 생겼는데요. 그 네. 연평도 그 2010년에 일어난 네네. 연평도 그 폭격이 네. 있은 이후에 네. 이제 겁먹으신 저희 전 이장님께서 네. 요청을 하셔가지고 방공호를 지었는데 네. 이게 참 보기에도 안 좋고 어. 사실 동네 주민들 그렇게 경각심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크지가 않아요. 네. 이건 아까 질문을 드리려던 네. 내용인데 네. 이번 그 서해 사태 때도 연평도 주민들의 그 절반 이상이 대피를 안 했다. 뭐 참 안이한 태도이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난 걸 제가 봤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 그게 진짜 맞아요. 약간 오히려 밖에서 보니까 더 무서워 보이고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렇게 경각심이 오히려 더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렇죠. 네. 너무 그게 그러니까 그분들 또 이제 먹고 살고 생업에 종사하셔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생계가 더 근데 걱정이고. 어떤 언론에서 그걸 아니하다라고 뭐 이렇게 평도해놓고 그랬습니까? 네네 아니하다고 하면서 이제 뭐 탓하는 건 아닌데요. 네. 아니하다는 편과 함께 아마도 그 주민들이 막 굉장히 겁먹은 표정으로 막 대피소로 막 뛰어가고 이런 네. 좀 화면이 연출돼야 그렇죠. 네, 언론들의 더 좀 극적이고. 이 안보 상업주의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해서 뭐 그런 평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아까 주신 질문으로 잠깐 돌아가면은 지금 한반도 상황 사실 뭐 한반도 정세라고 하는 게 네. 뭐라 그럴까요?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네. 네, 민수 씨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시나요? 사랑하죠. 사랑합니까?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신다고? 네. 저는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이런 편인데. 네. 마치 이 정세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인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평화네트워크 대표로 15년 동안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들 때도 있었고. 네. 이제 전쟁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왔구나. 네. 이러다 또 어느 순간에 또 전쟁 위기가 도래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어떤 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상황이 절망적이다, 희망적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좀 일희일비하지 않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확히 좀 진단을 하고, 네. 예.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네.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려면 남북한 당국들이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가장 좀 이런 바라는 문제들을 바입니다. 네. 좀 차분히. 네. 우리 민지 씨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우리 가족
분들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네. 그 급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상황이 네. 뭐 갑자기 호전되거나 이렇게 네. 뭔가 결정적인 계기로 인해서 네.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럴 가능성도 혹시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 한반도 자칭 한반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농반 증반으로 하는 게 가장 멍청한 짓이 앞날의 상황을 네. 예상하는 거다, 전망하는 거다. 네. 워낙 잘 틀리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네.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워낙 잘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딱 그 말씀드리기는 힘든데요. 네. 여러 가지 좀 그 안 좋은 징후들은 있다. 안 좋은 징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에 불과 이제 그 한 달 반 전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남북한 양측 모두 이제 남북 관계의 첫 단추를 끼웠으니까 네, 물꼬가 튀었다면서. 물꼬가 튀었으니까 네. 좀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잠깐 형성이 됐었어요.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러면서 서로 욕하지 말자. 예, 예. 그 상호 비방도 네. 중단키로 했고 네. 또 필요할 경우에 서로 이제 고위급 접촉도 이제 수시로 열기도 네. 하기로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좀 그렇지만 이게 동시에 또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같이 이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군사훈련이 끝나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전망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들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고 네. 그래서 비방 정도 좀 뭐 재개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김민진 특께서 하이파이브에서 소개한 것처럼 차마 입에 참 담기도 민망한 그런 네. 욕설에 가까운 비방들이 네. 또 이제 오고 가고 있는 이런 네. 어떤 그 상황이고 북한은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4차 핵실험까지 예고를 한 상황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미 양국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또 이제 위협하고 있고 네.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좀 당분간 단기적으로 상황이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좀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일단 좀 듭니다. 호전적으로 갑자기 전환되기에는 네, 조금 네.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저는 계속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단순하게 보기에는 이제 남한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통일에 네, 대해서 네.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지 않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다 뉴스를 듣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아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독일까지 가서 연설도 하고 그러는데 네, 네. 왜 이렇게 북한에서는 못 받아들이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거냐.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이제 호전될 수 있는 요소기보다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이요. 네. 연설이나 그런 남한 정부에 가려던 어떻게 보면 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네, 것들이 그 좋지 않은 결과를 오히려 계속 초래하는 게 네.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왜 도움이 안 된다고 박근혜 아까 이제 제가 그 또 다른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죠. 네. DMZ 세계평화원을 만들겠다라고. 네. 뭐 이런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만 대통령의 본심, 진정성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본인은 이제 알수 이 뭐 안보도 그렇고 협상도 그렇고 특히 통일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남북한이 그 합의를 해왔던 기본적인 통일의 방식,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화해협력을 통해서 평화공존을 통해서 네. 그리고 통일로 가자라고 하는 일종의 좀 그 과정으로서의 통일.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딱 동떨어진 통일보다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지고 우리 국민이 금강산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네. 개성공단도 1단계에 지금 멈춰 있지만 이게 2단계, 3단계로 넘어가고 네. 제2, 제3의 개성공단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많은 남북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갖다가 예를 들면 그 정도 되면 한 50%는 통일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많이 나가면 70%, 80%.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중시하는데 지금 그 정부에서 말하는 통일은 북측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남한 내 일부에서도 저거는 북을 무너뜨려서 흡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어떤 이제 이런 자꾸 그 분석을 낳게 하는 평가를 낳게 네. 하는 이런 언행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국제적인 고립 상황이나 네. 남한과의 국력의 격차 네. 이런 거를 고려할 때 갑작스러운 통일은 좀 기피하는 이런 어떤 경향들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다 대고 이제 남측의 대통령은 자꾸 특히 이제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공간이 대통령께서 좀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네.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공간은 단순히 2차 대전 당시에 뭐 엄청난 폭격을 받아갖고 전후 복구에 성공한 네. 그리고 통일 이후에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그 과학 비즈니스 도시로 네. 성장했다라고 하는 건 한 단면에 불과하고요. 드레스덴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은 화해, 협력, 상호 간의 이해 이런 부분입니다. 네. 예. 근데 얼마 전에 드레스덴 연설에서 강조한 부분은 결국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동독 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열망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졌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 북측에서 받아들일 때는 저건 우리를 무너뜨려서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의구심으로 다가서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북한이 좀 반발하는 이런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연설을 하는 날 포항, 우리 남한 포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네. 그러니까 20여 년 만에 이제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 공개훈련이 있었죠. 이른바 쌍용 훈련이라고 불리는 네. 그 이제 상륙작전 훈련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웬만한 군사 전문가들, 군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네. 사실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공격적인, 공세적인 성격의 훈련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방어적이고 네. 연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넘어가기 좀 힘든 그런 어떤 성격이고 이것 규모 역시 21년 만에 최대 규모로 네. 이제 실시를 했고 그걸 또 언론에 공개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북한을 상대로 한 무력 시위 개념이거든요. 언론에 예.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알리겠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라 이런 돼서 어떤 의미가 있는 네, 거잖아요. 예. 저도 그래서 그게 예. 참 그냥 일반인인 제가 보기에도 네. 상당히 거기에 겁을 먹었는데 그 상륙작전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훈련만 해도 그 제 얘기를 좀 하자면 네. 그쪽에서 훈련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집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참 탱크가 왔다 갔다 하고 헬기로 막 그 군인들을 수송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장면들 그 자체가 네. 많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많이 그런 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민지 네. 씨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장면들, 그런 몸으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네. 좀 더 그런 어떤 그 군사훈련에 대한 민감성이랄까 예민함 이런 것들이 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 강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 훈련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지난번에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할 때 네. 남쪽에선 북한의 로우키, 그러니까 로우키라고 하는 건 최대한 티내지 않고 조용히 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 군사훈련에 그 3일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네. 상봉에 동의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번에 지금은 완전히 그럼 바뀐 거 아닙니까? 태도가 대놓고 막 네. 그것도 최대 규모로 막 이렇게 하니까 북쪽의 입장에서는 저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그렇죠. 이게 전혀 신뢰를 줄 수 없는 행동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책 이름이 신뢰 프로세스입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통일 정책 따로 안보 국방 따로. 네. 예. 근데 이게 따로 국법처럼 가면은 절대 평화, 통일 이런 거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네. 북한한테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는 핵 문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남북한 교류 협력 따르고 뭐 안보 따르면 네. 북한도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핵이나 미사일 포기할 이유 없다. 그거 우리가 갖고 그냥 가고 오히려 그리고, 불안하니까 예. 더 가지려고 예. 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안보 따로 통일 정책 따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이제 지금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안 좋은 네. 상황이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거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몇 분께서 질문해 주신 게 북한의 무인 정찰기, 이게 도대체 네. 뭐냐, 뭐 이렇게 이제 또 몇 분께서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뭐 이쪽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서 들었던 몇 가지 생각은 네. 이게 정부의 발표대로 북한께 맞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네. 이건 북한의 강함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약함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약간. 뭐 파주하고 백령도에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무인 정찰기라고 하는 것이 이 동호회. 네, 참 수준이 낮은 거라서. 그래서 거기서 찍혀 있다라고 하는 사진 같은 경우에도 뭐 구글 어스에 비해서 해상도가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조잡한 네. 이런 어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확인된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그 정찰 능력, 그러니까 사실상 그 장님이나 다름없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다양한 그런 정찰 기능, 또 위성도 있고, 네. 또 미국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이제 영상 정보도 네. 있고 하니까 그런 이제 북한 전역을 거의 실시간
손바닥 보듯이 그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정찰 능력이 있는 반면에 네.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무인 정찰기라도 보내갖고 뭘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딱 걸리는 바람에 오히려 이 북한의 정찰기 수준하는 것이 굉장히 조잡한 수준을 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뉴스거리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주요 언론에 그냥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네. 연일 북한 정찰기가 이거 저거다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될 만한 그런 사안인지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보면서 기사가 쏟아지길래 네. 참 놀랐는데 그 정찰기 수준을 보고 이거 누가 장난치는 건지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할 정도였는데요. 그렇다면 그 현재 요거 말고도 이제 북한에서는 실제로 무인 정찰기 뭐 이런 거 말고도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핵실험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네네.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인데 네. 저는 여기서 그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요. 네, 네. 이 핵 개발을 하겠다, 미사일을 네, 네. 개발하겠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너무 이렇게 쏟아지니까 네, 네, 네. 정확히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이 네. 어떻게 다른 건지 다른 네. 건 맞나요? 일단 무기 자체는 다르죠. 네. 그렇지만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네. 핵폭탄은 뭔가를 실어 날려야 그게 위력을 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옛날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때에는 B-29 전폭기, 그러니까 네. 거대한 비행기에 실어서 이제 투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북한의 항공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군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열세였기 때문에 네. 항공기를 통해서 핵을 투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한미연합군의 방공 능력 또 네. 공주 능력을 제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북한이 선호하는 방식 또 현대의 많은 핵보육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역시 미사일에 장착하는 것이죠. 그러면 핵실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걸 미사일에 달려면 핵폭탄을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걸 이제 경량화, 소형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만들려면 자꾸 실험을 해서 네. 고폭 장치의 성능을 확인을 해서 이제 이걸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3번 했고 이번에 4번째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무인 정찰기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핵과 미사일 능력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는 북핵 고도화의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네. 그래서 자꾸 대북 제재와 압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꾸로 지금까지 북핵 20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네. 대화하는 기간 동안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미사일 쏘고 이런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대화가 단절되고 자꾸 제재와 압박 수위가 높아질 때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건 라고 하는. 경험으로 증명이 된 사실인 거죠? 그럼요. 네, 예, 그거는 뭐 정확히. 통계 자료를 통해서 네. 하다못해 미국의 보수적인 전문가까지도 보면 지금 알 수 있는. 네. 저와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정말 북한의 4차 핵실험, 더 나아가서 북한의 또 장거리 로켓 발사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선 제재를 자꾸 더해야 된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하루빨리 남북대화, 육자회담 그 다양한 어떤 방식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좀 간단한 질문으로 네. 핵실험이 현재 3차까지 되어 있다고 했는데 네, 네.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는 네. 과연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이 횟수가 네. 중요한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실험을 반복할수록 그 핵 무기를 소용할 수 있는 기술은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실험이 반복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예. 그리고 북한 핵력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미사일에 장착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미사일에 장착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네. 베일하에 가려져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핵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능력에 가까워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대화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그 길로 가는 걸 막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욱식 대표님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짚어봤는데요. 제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럼 진짜 한번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